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음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슈만과 클라라 세 번째 영화 겔리에부트 클라라 연인 클라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클라라로 개봉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클라라 슈만의 마르티나 게덱이고 남자 로버트 슈만은 파스칼 그레고르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 마르티나 게덱은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영화 속의 협주곡은 실제로 자기가 공연 연주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도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1839년 독일 최초의 철도가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 사이에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영화 제일 첫 부분에 기차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850년이면 11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기차가 또 완성이 되겠죠. 2월 달에 함부르크로 연주 여행을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슈만과 클라라는 함부르크에 공연하러 갑니다. 그래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그때 공연장에 브람스가 악보를 들고 와서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들고 와서 봐달라고 전달했는데 슈만과 클라라가 바빠서 못 보게 되는 그런 앞에 이야기를 깔고 시작합니다. 왜 슈만이 작곡 안 하고 클라라를 따라서 함부르크 공연에 같이 갔나 하면은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혼자 다니는 것 밖에는 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누군가 동행을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랑인 슈만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뭐 나중에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는 많이 따라다녔고 또 중간에는 안 따라다니다가 이 함부르크하고 가는 때 라이프치히, 브레멘 등 여러 곳을 들렸기 때문에 슈만이 같이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후 이분들은 드레스덴에서 düsseldorf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1850년 düsseldorf로 가서 상임 지휘자가 될 때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840년 결혼해갖고 레프지에서 4년 살고 드레스덴에서 6년 살고 이제 1850년 düsseldorf로 상임 지휘자 자리를 얻어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은 원래 이것이 요새 말하는 독일에서 슈만 관광가는 슈만 루트라는 것입니다.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그 다음에 왼쪽에 düsseldorf가 있습니다. 함부르크는 저 위에 바닷가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 이 지역이 우리 흔히 말하는 작센 지역입니다. 작센 지역.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앵글로 색선 쪽 할 때가 색선 쪽에 후에 주면 됩니다. 여기에 가서 슈만은 3번 교향곡 라인 심포니를 작곡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영어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실제로 저는 그렇게 평작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슈만이 브람스를 만난 것, 즉 브람스가 슈만을 찾아간 아주 크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만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düsseldorf에서 브람스가 슈만을 찾아간 것은 1854년 9월 말입니다. 요제프 요하임 바이올린 잘 치는 분의 초대장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슈만은 거기에 이제 지휘자로서 능력이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마찰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1853년 11월에 슈만은 지휘자 직을 사표를 내버립니다.
그러고 1854년 2월 말에 라인강에 투신하고 3월 초에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브람스와의 인연은 6개월이 거의 꽉 채 안 됩니다. 물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슈만이 브람스와 음악적으로 살은 기간은 6개월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화는 브람스가 슈만과 클라라를 찾아와서 자기 음악의 능력을 보여주고 슈만과 클라라가 좋아해서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라 슈만 작곡 로망스를 브람스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슈만, 클라라도 좋아하지만 슈만이 너무 좋아합니다. 클라라가 질투할 정도로. 그 다음에 슈만은 환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알게 모르게 소문에 그 매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통증이 많아서 괴로워하고 마약을 투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 마약은 클라라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구하는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의사가 자꾸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향악단을 맡아서 있기 때문에 슈만이 교향악단을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클라라가 연습시키고 발표할 때도 슈만과 클라라가 같이 붙어서 지를 도와서 공연을 끝내게 됩니다. 사실 슈만은 클라라의 능력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지만은 그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클라라가 가만히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화 첫 장면에 듀셀도르프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당신 행복해? 하고 슈만이 물으니 클라라가 여기 좋아서 내가 다시 작곡도 하고 싶다 이야기하니까 슈만이 당신은 내 아내잖아. 그걸로 부족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는 내 유명한 작곡가 아내로서 만족해야지 왜 또 작곡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작곡하면은 내가 좀 위상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식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람스가 클라라를 좋아한다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호도 주고 접근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브람스는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 이라서 어느 정도 접근했다가는 또 떠나가고 그런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 슈만은 강에 투신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는 장면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슈만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 드릴로 머리 두 개골을 뚫는 장면,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장면, 머리에 피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른 영화에 비교할 때 상당히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얼른 보면 치료받다가 죽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브람스와 클라라가 그렇게 정신적 사랑만 했을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고 보통 민간에 약간 유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민간에 유행하는 러브 스토리를 일부를 영화에 표현해 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육체적 관계가 약간 있을 말듯한 그런 약간 위험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영화를 보고 슈만 유적지에서 가이드에게 질문을 하니 이 영화처럼 그러냐고 물으니까 가이드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자기들은 슈만과 클라라와 브람스가 플라토닉 러브를 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이 영화가 좀 그걸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면에 브람스가 피아노 협주곡을 클라라가 연주하면서 끝이 납니다. 오래 한 5분 정도 연주하는데 끝을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으로
한 것은 아마 이제부터 브람스와 계속 친구 우정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에 관한 그런 이후에 무지 오래 긴 4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친구로 지낸 것에 대한 것을 이 영화 감독이 알고 그런 의미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을 제일 끝장면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화 클라라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